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딥러닝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고급 분석 기법이고 딥러닝 분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합성곱 신경망, 순환신경망, 장단기 메모리, 생성적 적대 신경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환신경망 RNN입니다. RNN, 순환신경망, 리크루언트 뉴럴 네트워크, 주로 시계열 데이터, 텍스트 등 순차, 즉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딥러닝의 알고리즘입니다. 과거 단기 정보를 기억하고요. 다음 입력에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RNN 연상 과정. RNN 연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순환신경망의 구조와 그 시간에 따른 전개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미지를 바탕으로 RNN의 동작 원리를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X는 이 녹색 원은 입력이고요. H, 이 파란 사각형은 우리가 히든 스테이트, 즉 응릭 상태입니다. 분홍색 원 O는 출력을 말하고요. 대문자 U, V, W는 입력 응릭 가중치, W는 응릭의 출력 가중치, V는 응릭, 즉 자기 순환 가중치입니다. 자, 이 구조는 입력 X가 응릭 상태 H로 전달이 되고요. 응릭 상태에서 출력 O로 전달되며 동시에 이 H, 응릭 상태는 다음 시간의 계산을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 피드백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내부에 순환되는 구조가 있어서 우리는 RN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전개, 오른쪽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구조를 시간에 따라 펼친 모습입니다. 각 시점 t-1, t, t 플러스 1에 대해서 입력, 응릭 상태, 출력에 대한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일반적인 시간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시간에 따른 U, W, V는 그 시점 t-1, t, t 플러스 1에서도 모두 동일한 값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HT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오른쪽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HT는 RNN의 응릭 상태, 히든 스테이트이고요. 이전 상태 H, t-1 하고 현재 입력되고 있는 XT를 이용해 계산된 값입니다. 즉 HT는 계산식의 결과로 나온 값입니다. 여기서 이 XT는 현재 입력 값이고요. H의 t-1은 이전의 응릭 상태, 이 U와
W는 가중치 행렬이 되고요. 탄 H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입력과 이전 출력값을 함께 받아서 가중합을 계산합니다. 현재 이 HT는 현재의 입력 XT와 이전 출력값 HT-1을 함께 받아 가중합을 계산을 하고요. 시간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RNN에서의 은닉 가중치 U, W, V는 모든 실점에 거쳐 동일한 값, 즉 공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RNN의 입출력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one-to-one. 이 one-to-one은 RNN의 기본 형태이고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입력이 하나, 출력이 하나입니다. 정통적인 인공신경망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의 구조이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입력을 하고 출력은 고양이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one-to-n은 이미지 설명에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은 하나인데 시퀀스가 출력이 됩니다. 즉, 하나의 정보로 여러 개를 생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 한 장을 입력을 시키고 해당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거죠. 흰색이다, 고양이다, 이렇게요. 자, 세 번째, N2-1은 주로 감성 분석, 특히 원이기 때문에 점수화에 사용됩니다. 시퀀스를 입력을 하면 출력이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입력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에 대한 리뷰를 텍스트로 시퀀스를 입력을 하면 그 리뷰에 대한 감정을 분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뷰 내용이 긍정이다 아니면 부정이다. 자, 네 번째는 N2N입니다. 일반적으로 번역에 사용되는 유형인데요. 입력과 출력이 모두 시퀀스로 됩니다. 따라서 입력과 출력이 1대1 매칭되거나 길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번역 같은 거죠. 영어 문장이 입력이 되면 한국어 문장이 나오고 음성 인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시퀀스가 들어가면 글자 시퀀스가 나온다든지 이와 같은 유형으로 활용이 됩니다. RNN의 한계입니다. 수학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수학적인 문제는 경사소멸 문제입니다. 역전파를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때 오차가 이전 층으로 갈수록 매우 작아지는 현상입니다. 구조적으로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기 의존성, 우리가 long-term dependency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먼 시점의 의미가 희미해진다는 내용인데요. 오래된 입력의 정보가 멀리 떨어진 출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가 LSTM과 GRU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장에서 LSTM, 장단기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장단기 메모리 LSTM, 생성적 적대 신경망 GAN입니다.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하고요. 이 장단기 메모리는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NN의 개성 구조 알고리즘입니다. 기억셀과 게이트 구조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를 하고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하여 정보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런 기본 RNN은 과거 정보를 순차적으로 저장하지만 긴 시퀀스에서 과거 정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죠. 그 어려운 이유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어 장기 의존성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억 쉘과 게이트 구조를 적용을 한 것이 바로 장단기 메모리 LSTM이 되는 겁니다. 이런 LSTM은 주요 구성 요소와 연상 과정을 보시면 LSTM은 매 시점마다 아래의 세 가지 게이트와 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쉘 상태, 일반적으로 CT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보를 장기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기억 쉘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고요. 아래의 세 개, 입력 게이트, 망각 게이트, 혹은 삭제 게이트, 출력 게이트를 우리는 이 게이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LSTM이 됩니다. 자, 입력 게이트는 우리가 IT라고 하는데요. T 시점 기준일 때 말하는 겁니다. 현재 입력을 얼마나 쉘 상태에 반영할지를 결정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입력에서 어떤 정보를 내 기억에 추가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망각 게이트. 우리가 삭제 게이트라고 하는데 FT라고 합니다. 이전 쉘 상태 정보를 얼마나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다른 말로 시간이 지나도 중요 정보를 유지하는 어떤 장기 기억에 해당합니다. 출력 게이트는 우리가 OT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 어떤 정보를 꺼내서 다음 단계로 전달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오른쪽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이 이미지는 LSTM의 쉘의 한 시점, 이 T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연산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주황색 사각형은 레이어, 가중치와 편향, 포함, 연산을 말하는 거고요. 이 노란색 원은 우리가 연산, 원소별 곱셈, 그리고 컨캣, 우리가 더하기로 표시를 하는데 벡터를 연결하는 연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벡터들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카피를 말하고요. 말 그대로 복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벡터 연결, 벡터를 합친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GAN 생성적 적대 신경망에 대한 정의입니다. 생성자 제너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즉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생성자가 사실은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즉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 판별자가 이거를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를 계속 보면서 이제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판별을 하면서 이 판별자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기출 응용 문제입니다. 총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중 딥러닝의 기본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딥러닝은 다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다층 신경망이 우리가 인공신경망이고,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서 조금 더 이 얕은 층이 깊은 층으로 바뀐 거죠. 맞습니다. 딥러닝은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능력을 가진다. 맞습니다. 특히 CNN에 대한 설명입니다. 딥러닝은 구조적으로 은닉층이 한계 이하인 신경망을 말한다. 아니죠. 딥러닝은 은닉층이 상당히 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딥러닝은 대규모 데이터, 특히 비정형 데이터 처리하는데 적합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딥러닝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률, 하이퍼 파라미터죠. 손실함수, 손실함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닙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전에 사람이 직접 설정해 주는 값이죠. 그런데 이 손실함수, 모델이 예측한 값과 정답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학습 대상이 아니며 모델이 얼마나 잘못 예측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 유형, 분류 회기 등에 따라서 고정되는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중 순환신경망 RNN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순환신경망의 이 한계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적인 문제가 있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죠. 자, 경사소멸은 오래된 정보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학적인 문제입니다. 장기 의존성 문제는 긴 시퀀스에서 앞쪽 입력 정보의 영향을 악화시킨다.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RNN은 구조적으로 시간에 따른 순서 정보를 반영할 수 없다?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RNN은 시간 순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고안된 구조이고, 따라서 시계열 문장, 음성 등 순차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자, LSTM은 이러한 한계를 계산하기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네 번째. 다음 중 풀린 계층의 주된 목적은 파라미터 수를 늘려 정밀도 향상. 아니죠.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연상량을 증가시켜? 아니죠. 연상량을 감소시켜서 학습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공간의 차원 축소 및 맞습니다. 파라미터 수를 줄이기 때문에 이 차원의 크기가 축소가 되고 변하지 않는 이 성질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체 이미지의 세부 특징 강조. 이 4번은 풀린 계층이 아니라 합성곱 계층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CNN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자, 합성곱층, 풀린층, 방복층, 완정 연결층. 방복층이 잘못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이번 강의인 딥러닝 분석에서 개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딥러닝의 정의,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차이. 원래는 인공신경망 안에 딥러닝이 있고, 굳이 차이를 말한다라고 하면 인공신경망은 얕은 층이고 딥러닝은 깊은 층이다.
그래서 고차원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이 학습되기 전에 설정하는 값이다. 인공신경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률, 에포크, 이터레이션, 즉 반복 획수, 배치 사이즈 등이 있습니다. 에포크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몇 번 반복 학습을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이때 학습은 순점파와 역점파를 모두 한 번 통과를 한 기준으로 말합니다. 자, 배치 사이즈는 1 이터레이션을 진행할 일부 데이터의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합성곱 신경망 정의, 이미지 분석에 사용되고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의 패턴을 파악을 합니다. 이 말이 계층적 정보 처리를 말하는 거고, 계층적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합성곱 계층, 풀링 계층이 필요합니다. 자, CNN의 연산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 이미지이고, 합성곱 계층, 활성화 함수, 풀링 계층, 해당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성곱 계층은 필터를 사용하는데 필터를 통해서 이미징 특징, 즉 서형적인 특징 맵, 픽처 맵이 생성이 됩니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비성형 특징 맵을 만들어주고 풀링 계층을 통해서 특징 맵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맥스 풀링을 사용하고요. 계층적 정보 처리를 하고 제일 마지막은 펼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칼라 이미지라고 하면 3차원 텐서를 제일 마지막은 1차원 벡터로 변환시켜서 인공신경망처럼 완전 연결층을 만들고 우리가 출력되는 어떤 값, 예를 들어서 다중 클래스 1, 2, 3이라고 하면 이 출력층은 1, 2, 3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면 이진 분리이기 때문에 출력층은 두 개로 연결을 해서 만듭니다. 출력 클래스 수만큼 뉴런을 연결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합성곱 계층에서 또 중요한 구성 요소가 필터, 패딩, 스트라이드입니다. 이 합성곱을 통과하면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줄어들죠. 이때 정보 유실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데이터 주변 테두리에 0을 추가를 해서 사이즈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패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풀링은 특정 맵에서 일부 영역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최대값을 추출하여 하나의 값으로 요약을 하고 사이즈를 축소하는 걸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순환신경망 RNN 주로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고 쉽게 말해서 과거 단기 정보를 기억하고 다음 입력에 반영을 한다.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NN에서 중요한 것은 입출력 유형이고요. one-to-one, one-to-n, n-to-one, n-to-n. 이와 같은 이미지를 기억을 하고 해당 이미지의 예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NN의 한계, 수학적인 문제, 경사소실, 구조적인 문제, 장기 의존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이 생겼고요. 이 LSTM 알고리즘은 기억 쉘과 게이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 우리가 GNN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생성자가 페이크,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판별자가 짜라는 것을 판별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판별자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GNN,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큰 구조입니다. 자, 이상으로 딥러닝
분석에 대해서 1부, 2부, 3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